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중국 벤처기업 DJI. 벤처의 성공 신화 알리바바. 지금 중국은 창업 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大众创业、万众创新是一个改革。 장기 불황 탈출을 위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 핵심도 벤처였다. ベンチャー精神のあふれる企業大国にしていきたいと 일본 젊은이들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한국도 벤처를 통한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벤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어떤 보장치도 없어요. 사업하다가 그냥 실패하면 그걸로 제 인생이 거기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한중일 3국의 벤처 전쟁. 벤처 강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복싱을 연상케 하는 무대에서 세계 벤처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인다. 두 팀이 링 위에 올라가 자신의 사업 내용을 발표해 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네덜란드의 한 투자 회사가 전 세계의 우수 창업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한 대회다. Startups is a worldwide trend, and I think it's a really good thing that we have a lot of attention on startups. So in that sense, we really want to make these companies have, let's say, show and how they can get in new customers, new partners, new investors in the entire world. 지난 1월 세계 창업 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이 서울에서 열렸다. It's time for the main event. It's for the two matches of the fight. From the lightweight championship. 아시아 각국에서 우승한 벤처 창업자들이 모여 세계 대회 출전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자리다. 60 seconds. Ready? Set. Pitch. Can all click photos and share it with each other in a matter of seconds. 벤처 창업자에게는 자신의 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의 창업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Machine. Well, hello everyone. I'm Aksanjor. I came from Mongolia and I live in the city Ulaanbaatar. 인도에 이어 몽골과 일본 대표팀까지 참가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대회장의 분위기는 내내 뜨거웠다. From South Korea. 60 seconds. Ready? Set. 2 years ago, I met one blind woman. 한국의 벤처기업 닷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시계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들고 나왔다. It will be the hope for the 285 million visually people all over the world. Wow! So making 세계에 불고 있는 벤처 열풍을 여과 없이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Right now the startup scenario in India is on the rise. 5 years back it was completely different. Like there were no venture capital firms to come and give funding. But right now the scene is completely changing. Actually, it started from the 2010. The Mongolian startup environment is really growing. DOT! 투자 규모별로 미들급엔 한국의 벤처기업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이 회사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서 각 대륙의 우승자들과 겨루게 된다. 전 세계가 창업가 육성을 위해 가지고 빗장을 다 풀어 제쳐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 다 영입을 해서 자기 나라의 창업 생태계하고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벤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용산 전자상가의 한 창업 공간.
10개의 벤처 회사가 입주해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조금 가고.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도 있고 혁신적인 드론을 만들기 위해 창업한 젊은이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한국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은 사례가 거의 사실 없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와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드론을 날려보기 위해 복도로 나가는 문창근 대표. 14살부터 직접 드론을 설계, 제작했던 그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 만든 첫 제품은 부품만 500여 개가 들어가는 대형 산업용 드론이다. 이 중에 어떠한 프로펠러를 돌리더라도 4개가 다 한꺼번에 돕니다. 마치 자동차의 4륜구동과 같은데요. 보통의 드론은 모터가 8개 또는 12개가 달리는 반면에 저희는 가운데 집중된 모터 하나를 사용하고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기존 드론 대비 최소한 3배 이상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힘이 좋아 30kg까지 운반할 수 있고 비행 시간도 기존 드론의 2배로 늘렸다. 물자 운송과 구조 등 산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드론은 작년 영국의 벤처기업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하지만 드론 개발 과정은 매 순간이 난관이었다. 비행 실험조차 여의치 않았다.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절실합니다.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 환경의 제약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고요. 저변이 확대돼야 저희도 이제 저와 비슷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벤처 열풍의 중심지인 선전. 세계 드론 열풍의 진원지다. 중국의 벤처 열기는 실제 어느 정도일까? 행인들의 발길을 잡은 건 다름 아닌 드론이다. 중국에서 드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거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약간 지금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길거리에서 드론을 날린다는 것은 그만큼 유저가 많이 창출이 된다는 것이고 사실 그런 흐름을 통해서 기술이 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창업 열기는 상상 이상이다. 선전 창업단지에는 창업 공간만 모두 100여 곳.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4천여 개에 달한다. 그중 한 곳인 드론 벤처 기업. 창업한 지 1년 만에 드론을 직접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드론을 내놓는 이 회사의 대표. 일반인들에게 좀 더 저렴한 드론을 제공할 수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가볍고 빠른 드론을 자체 개발하게 됐다. In here is a radio transmitter. The American TV show The Apprentice that we in China, so I got the free 5 million RMB. We use a watch control. 손목에 차는 소형 리모컨으로도 드론을 작동할 수 있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최고 시속이 120km에 달할 만큼 빠르다. 중국에서 드론은 계속 진화 중이다. 또다시 새로운 드론을 개발 중인 대표는 회사 앞마당에서 비행 실험을 한다. 중국 선전은 벤처 창업자들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창업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在中国
创业的土壤来讲，应该比很多国家都好。相对于其他国家来讲，在中国拿到投资是比较容易的。就如果你有个好的项目，然后你有好的背景，就是你的以前工作的背景，那么你有非常好的主意，现在来讲拿到在300万以内的投资是相对来讲比较容易的。好公司永远都不怕拿不到投资。 세계 최고의 드론 기업인 DJI.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DJI 쇼룸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매년 21%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 규모로도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소수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드론을 세계적 인기 상품으로 만든 주인공은 드론계 스티브 잡스인 프랭크 왕타오. 홍콩 과학기술대학 시절 무인 헬기 제작에 성공해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했다. 2013년 드디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팬텀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았다. 부품 조립 없이 상자에서 꺼내 그대로 날릴 수 있는 드론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에 개발한 농업용 드론은 농약과 씨앗을 뿌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 드론의 이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현재 DJI의 기업 가치는 11조 원. 그런데 중국에서 드론은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그 DJI의 창업자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드론이 갈 수 있는 전 산업, 소방, 방제, 구호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DJI 제품을 중국 제품이라고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 중국산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한 벤처기업 자체가 중국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의미가 달라졌다. 더 이상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진짜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제품을 의미할 것이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중국은 혁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大众创业，万众创新，实际上是一个改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벤처 창업의 메카로 부상한 선전. 전 세계에 제조 공장이 있던 자리에 벤처 기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선전으로 몰려들고 있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까지 한자리에서 가능하다. 세계 공장이라 불렸던 선전의 제조 인프라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벤처 창업자들을 위해 소량의 시제품을 제작해주는 공장도 있다. 충성! 한국의 벤처 기업들도 선전의 공장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질문하세요. 스크래치 안 남게 하는 광택을 원하고요. 표면은 광택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한 개당 단가가 3.2 위안 정도 되고 500원 정도. 시제품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단 한 개의 제품도 제작해준다. 50개를 하면 50개도 가능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좀 안 된대요. 아, 50개 아니까요? 네. 그냥 큰 거 50개 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완전 싸죠. 벤처 창업자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조 인프라. 중국의 벤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诺基亚，包括三星的东西，那些索尼啊、耐克的东西，都是在整个深圳区域做的，所以它有个很完整的一个产业链在这个地方，所以我觉得这个可能会成为一个创新创业一个高低很重要的一个条件。 그 심천에 그 공장들을 집계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만 8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류, 모든 소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그 의뢰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 도면만 중국에 보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 수준의 창업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하드웨어 창업 박람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는 200여 개국의 팀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선전을 세계 벤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창업을 강조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한 단계 점프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리커창은 창업을 강조했고요. 이제는 저임 노동력과 대규모의 자원 투입을 통해서 중국이 성장하는 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6%대를 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서는 거는 이제 중국의 창업밖에 없는 거죠. 성공한 벤처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세계 게임 시장 매출 1위의 텐센트. 지난해 매출액이 30%나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창업자 마화통은 또 하나의 성공 신화가 되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알리바바의 마윈. 마윈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알리바바를 15년 만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What we raised today is not money. It's the trust. It's the responsibilities that we have. Thank you very, very much. 그의 성공 신화는 중국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로 이어진다. 每一个人都必须要成为马云。而是说每一个人都有可能成为马云。那我们可以成为一个改变人们生活的一小部分的一个企业者、一个创业者，只要你能够发挥你的能动性就好了。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도 이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던 전통적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남들을 따라가는 추격 경제에서 최우등생이었는데 이런 혁신과 창조 경제에서 주춤해버린 거예요. 이제 대기업 주도로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것은 효율 경제, 남들을 쫓아가는 규모의 경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제는 창조성, 혁신 이런 게 따라가야 됩니다. 벤처가 필요한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성장을 경험했다. 일본 대기업은 한국 대기업에 추격당하면서 20년간 침체 늪에 빠졌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 그는 지난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벤처 육성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私は日本をアメリカのようにベンチャー精神のあふれる企業大国に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新しいベンチャーの遺伝子を日本の産業界の中に入れていかないとこれは本当難しいぞということですね。もう生きていけないんだという認識なんですよね。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샤프의 몰락은 더 이상 혁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일본 전자산업의 상징이었던 샤프는 2009년부터 적자에 허덕여오다.
이제는 중국 기업에 매각될 처지다. シャープが3年前に経営が破綻した時に社長が言ったことは、私たちは自前主義でやりすぎたと。日本の大企業がもっとオープンマインドで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をやるんだという気持ちでやっていかないとそれは進まないと思います。 위기감 속에 일본 대기업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신주쿠의 한 증권사 강당.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린다. 御社の活躍テレビとかでも拝見してですね、すごい会社だと思ってるんですが、しかも機械管理をさ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투자자들 중 대다수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대기업 관계자들이다. 경쟁력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다. 世界一の新しいものが生まれる場所、ベンチャー企業が育って大企業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す世界一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作ろうとしているので 발표가 모두 끝나자 대기업 관계자들이 벤처 창업자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일본 대기업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やはり大企業の中にいるとどうしても考え方が凝り固まってしまったり、特に我々のような会社っていうのは保守的なところもありますので、新しいチャレンジがしにくいところがあります。だからそういったところの新しいアイディアをこういった若い人を中心としたベンチャーさんから吸収してできるだけうまく取り込んでいく。日本の大企業は人も技術もお金もある。でもなぜか苦戦してる。これ足りないものはやっぱりベンチャーマインドなんです。ベンチャー自体の成長、そしてベンチャーマインドが日本中に広がることが一番の鍵だと思ってますね。 벤처를 통한 경제 혁신, 한국은 잘해 나가고 있는 걸까? 서울에 있는 한 벤처기업,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줄넘기다. 그런데 평범한 줄넘기가 아니다. 줄을 넘을 때마다 숫자가 나타난다. 줄넘기 하는 횟수를 내가 운동하는 중에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을까라는 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출발이 돼서 줄넘기 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개의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넘기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잔상이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3개의 LED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깜빡이면서 숫자를 공중에 프로젝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운동 횟수와 시간, 소모된 칼로리를 알려준다. 이게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별도 피스로 간 거고. 줄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센서가 운동 횟수를 감지해 LED로 표시를 해준다. 전선이 다 끊어지니까. 아이디어부터 기술, 디자인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지금까지 없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드는 일단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결실은 컸다. 국내외에서 모두 14개 특허를 획득했고 한국과 일본에서 디자인상을 받았다. 제품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스페인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혁신적인 제품 3위로 입상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다른 스타트업들하고 마찬가지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자금, 돈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어떤 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해줄 때에도 6개월, 1년 내에 뭔가 결과를 빼내려고만 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5년, 10년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벤처기업에게 한국은 어떤 환경일까? 작년 맥킨지에서는 벤처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그 결과는 암울했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 창업계는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힘든 기간인 창업 이후 약 1년 안팎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받는 엔젤 투자 펀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퇴출당하고 실제 한국에서 3년 이상 생존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였다. 한국의 벤처 생존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창업한 지 4년 만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한 벤처 기업을 찾았다. 타이어 압은 좀 어때요? 괜찮네. 오케이.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자전거가 빠르게 출발한다.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다. 지금 토크 좀 어때요 이거? 좀 모질하긴 모질하네. 왜 모자라는 거지 좀 대충? 일단 모터 자체 토크가 모질하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건 자전거 전체가 아니라 뒷바퀴다. 바로 뒷바퀴가 전기 자전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저희가 사용되는 모터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 모터거든요. 작은 바퀴 하나에 전기 자전거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 넣었다. 일단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휠입니까 그냥 저한테? 아니요, 이거는 전기 자전거 키트입니다. 이 안에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센서가 있습니다 하면 거의 대부분 믿지 않았었어요. 안에 모든 걸 다 집약시켰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은 전기 자전거 바퀴를 일반 자전거에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 자전거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한양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기술을 출자해 2012년 벤처기업을 시작했다. 일단 거 가져가봐요. 하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8mm가 날라갔다고? 네. 8mm면 지금 공간이 이만큼씩이야. 차이가 굉장히 커. 위로 올려서 이 부분을 더 살을 살리는 거죠, 보강해서. 그런 건 붙인다고 말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자를 때 이렇게 자른다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 시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갈 부품을 구하느라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그렇게 연구 개발에만 3년이 걸렸다.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이걸 닫아내는 게 아닐까? 더 힘들기 전에.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희가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정도의 비용이 R&D 비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제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시제품이 나온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작년 8월 달에 유로바이크 쇼에 저희 제품을 들고 나가서 그때는 부스도 없어서 전시를 못했지만 그냥 끌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모든 관람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이게 무슨 제품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모든 부스를 찾아갔죠, 제가요. 찾아가서 이 제품을 당신 프레임 디자인에다 붙여서 꼭 팔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외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전거 보급률이 높은 유럽은 물론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 최대 전기 자전거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기술을 검증하면서 저희가 왔던 시간입니다. 처음에 기술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었어요, 그런 것들을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바탕이 되어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걸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저희들도요. 해볼만 하다. 전 세계 상대로 한번 해보자. 자신감이 생기니 어디든 못 갈 데가 없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에 나와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 국내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제 때문에 판로를 개척할 수가 없어 아예 처음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 Can you talk to me? I'm just in the middle of a computer, doing a computer thing. I want your advice and your recommendation
of my product? Well, it's an interesting product. My bikes I work on a 40%. 40%. Wow. Even more. Accessories could be 100%. 원하는 답을 얻진 못했지만 이렇게 직접 시장에 나오면 매번 배우는 게 있다.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Steph. Thank you. Yep. See you soon. Yep.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희랑 조금 달라요. 좀 무거워도 괜찮아요, 이분들은. 대신에 얼마큼 오래 탈 수 있냐. 그 가격이 싼 거보다는 얼마큼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냐라는 걸 중점적으로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마진이 낮아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취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Yes, include batteries and motor systems. And what does the motor drive? Does the motor drive the axle? 어딜 가나 독특한 디자인과 성능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을 만나곤 한다. Oh, in China. I'm from Korea. From Korea, South Korea. Yeah, yeah. And I think it's a big future for that here. Korean people are very smart.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이 난다. What do you think?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하지만 혼자 거리를 헤매다 보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오곤 한다. 혼자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작업해가지고 모든 대표가 처음에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제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금도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팔러 가는 것도 사실은 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걸 바라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실 자체가요. 어떠한 보장치도 없어요. 사업하다가 그냥 실패하면 그걸로 제 인생이 거기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했다. 국내에서 어떤 투자도 받지 못하던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를 만난 것이다. 투자자와의 만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보다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준 거를 나중에 다 잃어도 괜찮아. 근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네가 거짓말 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네가 실패해도 난 너한테 아무런 책임도 안 물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때는요. 저는 한국에서는 반대로 들었어요. 돈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지언정 돈을 벌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쪽에서는 제가 그분께 계속해서 잘 설명하고 속이는 게 없고 정말 성실하게 지금처럼 일을 하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을 하는데 눈물 났었어요, 그때 진짜로 제가. 한국에서 벤처기업가로 산다는 건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다. 벤처 창업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이곳에서는 어떻게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걸까? 실리콘밸리에서 교육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창업한 이수인 씨. 이제 창업한 지 4년째. 그동안 놀라운 성과들이 있었다. I'm not gonna pay who, but no, I don't want to be a target. Pardon? 그녀의 회사에서 개발한 상품은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수학 교육 앱. 미국 애플리케이션 교육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학급이 현재 미국에서 한 1000학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토도 수학을 교사 관리 프로그램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또 꽤 토도 수학이 잘 나가는 나라들이에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그녀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가 수학 앱을 만든 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 때문이었다.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수학을 좀 더 쉽게 가르치고 싶어 만들었을 뿐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게임 대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던 경력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회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기업법의 환경에 있으니까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창업을 권했던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베테랑 투자자 마누 쿠마르다. 그는 우연히 이수인 씨의 앱을 접한 뒤 좋은 교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소극적인 이수인 씨를 설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This was the only app that actually worked for a kid that was so young. And so then I'm like, okay, who built this app? I think from the time that I met you to the time that you got the company started and I invested was almost about 9 months. 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됐던 건 저는 정말 회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걸 해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물건 만드는 건 내가 할 줄 아는데 정말 그 이외에 다른 거. 미국의 사람은 어떻게 고용하면 되나요?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 모든 조언에 이르기까지 되게 깊이 그 마누가 많은 것에 관여해 왔어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마누 쿠마르는 성공한 벤처 기업가였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By me investing in the company, she's essentially leveraging my reputation and my network in order to move ahead, right? Because now I'm going to open up my network to her and introduce her to all the other investors that I know for the next round of financing. Or if I know somebody who would make for an interesting hire that the company can hire, I'll introduce her to those people. 이수인 씨가 창업 초기 법률 자문을 받았던 법률 회사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설명회가 열린다. 기술 외엔 아는 게 없는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에겐 큰 도움이 된다. They let me set up my entire company without paying any money. And so they said, you only have to pay us back if you raise your first round. And they gave me 6 months of deferment as well. You know, I lost my team, had to shut down my company, start a whole new company. And he was really there to hold my hand and take me through it. So everything is very clean. From a legal perspective, I'm protected. And he's doing his job, and I feel I can sleep at night. 법률사무소엔 벤처 창업자들을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어 회사가 성장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The board is only 2 directors. We follow the company through the entire life cycle. We start at the incorporation, and as they grow, we're able to scale up with Oric. With the company. We've got 4, 12, and 315. 투자 회사마다 수시로 열리는 소규모의 창업자 발표 대회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발표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점수가 매겨진다. 선배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심사위원들이 조언을 해준다. 기술력만 있다면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다. 우주의 중심에 창업가가 있고 그 나머지 업종들이 굉장히 그 창업자를 지원하는 역할. 그 중에서는 법률자문, 회계자문, 그리고 저희 투자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창업가들을 지원을 하는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이 이제 잘 구축이 돼 있고 그게 미국 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이 실리콘밸리가 잘 구축이 돼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는 전 세계의 젊은 창업가들을 모이게 했다. 단계별 투자 환경은 미국의 많은 인재들을 창업가로 길러낸다. 창업 4년째인 이수인 씨도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창업을 해본 적 없다는 것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내가 사실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다는 게 저에게 배리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라는 걸 지난 3년간 계속 느껴왔어요. 투자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 모임. 이런 만남을 통해 투자자들은 창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We always say after we invest in one company, we become the company's employee, right? So we need to find the right people for the company. We need to connect the good resources to the company. So we basically work for free. Investing is about investing in people. The idea is important, but for us, and a lot of early stage, it's about the people that make the idea happen. Just as a sounding board, you know, as a person who has a big Rolodex, a person who has expertise in a certain field, you know, so you want to kind of build this all-star team around the founder.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이 된 구글. 구글은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다. 얼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인간과 인공지능이 벌인 멋진 승부였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 알파고의 개발자는 영국의 자그마한 벤처기업 딥마인드의 대표 데미스 어사비스. 2014년 구글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We use the complementary things Google have, like compute power and data and so on, and the things that we were good at, like the algorithms and so on. And that's turned out to be really the way that's happened. 2013년엔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벤처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다. 구글은 지금 최고의 인공지능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제너럴 일렉트릭의 성장은 벤처의 M&A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벤처 기업들은 그러한 매각을 통해서 글로벌 마켓에 쉽게 접근을 해요. 소위 말하는 윈윈 구조가 되는 거죠.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투자가 선순환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한 사람이 모랄 해저드가 없는 한 이들은 재창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은 우수한 벤처기업을 거액으로 사들여 혁신을 이루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대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걸 제값 주고 사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대기업들은 그냥 기술자를 빼가거나 기술을 탈취하거나 기술을 베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창업가들을 대단히 힘들게 한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지요. 창업가들이 애써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대기업들이 그걸 제값 주고 사들여서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에 태워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성장 동료를 키워나가는 거죠. 일본에게도 벤처 육성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그들은 벤처를 어떻게 육성하고 있을까?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벤처타운. 다른 나라의 창업 공간처럼 이곳에서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그중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벤처기업 세레보. 일본 인기 만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어른용 장난감이다. カメラで画像を撮りまして、この画像で顔認識をするんですね。 재밌게 찍은 사진을 바로 친구에게 SNS로 전송할 수도 있다. 2008년에 창업한 세레보는 80명의 직원을 둔 일본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대표는 도쿄대 출신의 이와사 타쿠마 씨. 누구도 만들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벤처기업을 차렸다. 本当に何を作り出していくか自分たちでもわからないというような形ですけど、ただ一つだけ生活がもっと便利になったらいいなと、もっと楽しくなったらいいなと。でベンチャー企業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ういう本当にそこにマーケットがあるのかどうかわからないというようなところにチャレンジしていけるだけの、バイタリティというか。 세레보가 주로 개발하는 분야는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이다. 최근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제품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이동식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문자나 인터넷 검색 화면도 바로 띄울 수 있다. 기발하고 재밌는 제품으로 세레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ベンチャー企業ってやっぱ2つの作用があると思っていて、一つはそのゼロから全く新しい産業を作ってしまう。でもう一つは落ち目になっていた産業に対してそれをちょっと上げると、新しいイノベーションで上昇に転じることができると。 일본 벤처의 구심점은 도쿄 대학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도쿄대의 기술력이 최고의 벤처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대학 내에 창업센터가 들어섰고 벤처 창업으로 세계로 나가자는 기치 아래 47개의 벤처 기업이 의료와 로봇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학 내 투자 회사까지 갖춘 도쿄대는 연간 600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을 축적해가고 있다. 革新的な技術ってのは結構大学にあるので、その研究成果を生かされたベンチャーが生まれるような土壌を作るってことは重要かなと。グローバルな世界で言いますと、いわゆるブロックバスターって言われるのですね、ものすごく売り上げを何千億も上げるような薬っていうのは7割から8割大学か大学の関連のベンチャー企業によって生まれているという認識になってますから。 서울의 한 창업 멘토링 센터. 우리에게도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이 있다. 톡톡 튀는 게임 아이디어로 창업 멘토링 센터에 지원을 받게 된 이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다. 저희들이 이제 게임을 주로 만드는데 그 게임 같은 걸 이제 기획할 때 저는 이제 게임 기획자 이동윤 학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기계적이어서 좀 아침잠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알람 기능을 갖춘 게임을 개발 중이다. 아, 맛있다. 하지만 창업 초기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웬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도 뒤에 협찬받을 때는 많아요. 5년 후에 이제 뭔가 월급제라는 그런 거라든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이제 빨리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밤샘 작업이 있을 때면 이렇게 책상 밑에 넣어둔 야전 침대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곤 한다. 고생스럽지만 꿈이 있어 견딜 수 있다. 오픈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이걸 피고 자면은 약간 좀 다른 분들도 일하는데 좀 누가 되고 해서 밤을 같이 새는 날이 있으면은 시간대를 정해서 이렇게 좀 자기도 해요. 저희만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벤처 창업은 어린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꿈을 꾸게 한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창업자를 성장시킨다. 제일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너는 뭐 그런 걸 해.
그거 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 수는 있어?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선을 떨쳐내고 그런 선입견을 없애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를 향해 한 발 성큼 내디딘 벤처 창업자도 있다. 벤처 창업자 경진대회인 겟인더링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우승했던 김주윤 씨. 그가 만든 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원형판 위에 24개 돌기가 문자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점자로 알려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냥 차고 다니면서 시계나 정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계고요.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문맹률을 줄이고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직업을 얻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이죠.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의 시계는 해외 언론에도 소개가 됐다. 기존의 점자 기기들과 달리 이 제품은 전자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 덕에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기술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이다. 아직 출시 전인데도 세계 시각장애인 단체로부터 받은 메일만 2,000통에 달한다. 시계만 해도 저희는 G29까지 1,000만 명이 사용하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세일즈 가치로만 따져봐도 3조 정도 되니까요. 절대 작은 마켓이 아니고 디자인도 뛰어나고 정말 장인 정신이 담긴 제품을 내놔서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단제품 쓰는 걸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죠. 세계 창업 경진 대회에 나갈 준비로 바쁜 김주윤 씨. 그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많은 벤처 창업자들이 10년, 20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하게끔 만들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3만 5천 개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35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이들 기업이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의 양축 중에 하나가 된 건 틀림없죠. 아주 양질의 벤처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 그게 우리 미래 성장과 고용의 핵심이 되는 거죠. 저성장의 신호가 감지되자 발빠르게 혁신을 시도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 20년 장기 불황 끝에 절박한 심정으로 벤처 혁명을 내건 일본. 한국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모험가들이 세계로 나갈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